요즘 주택을 개조해서 카페로 사용하는 용도 변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막해하시는 구조 안전 진단이 왜 필수인지 전문가와 함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점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이정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용도 변경은 단순히 건물의 이름표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건물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이런 구조적인 재설계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용도 변경 전에 구조 안전진단이 이렇게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항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어떤 순서로 알아보나요? 가장 먼저 용도 변경이 구조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정의부터 이렇게 저희가 한번 내려드릴 거고, 하중 변화의 중요성, 그리고 법적인 의무사항, 그리고 실제 사고 사례들을 좀 보면서 어떤 경각심을 저희가 좀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진단 프로세스와 진단 비용 이외에도 저희가 보수를 하거나 할 때 보강 비용까지 꽉 채워서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은 주택이 카페가 되고 사무실이 병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리모델링 같은데 구조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주택에서 카페로 바뀌는 부분, 가장 앞에 있는 사항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4인 가족이 살던 곳에 갑자기 수십 명의 손님들이 이렇게 맞이를 하게 되면 무거운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업소용 대형 냉장고나 커피를 내릴 때 쓰는 에스프로 머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중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사항으로는 창고에서 헬스장 바뀌는 사항들도 앞서 무게가 바뀌는 부분도 유사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저희가 뛰기도 하고요. 웨이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쿵쿵 바닥에 내려놓기도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진동이나 하중들을 이제 동적 하중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이 받는 이런 부담이 아주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이런 변경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인 역할과 하중 부담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무게만 늘어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단순히 무게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가 인원 증가입니다. 방문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바닥이 견뎌야 할 하중에 대한 그런 밀도가 높아지겠죠. 둘째는 장비 하중입니다. 물탱크나 설비가 특정 위치에 집중 하중이 발생하게 되면 국부적으로 바닥이 침하되거나 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활동 강도입니다. 헬스장이나 댄스 교실처럼 반복적인 충격을 발생하게 되면 건물 이제 프레임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미세한 손상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기존 설계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이런 구조적 과부하가 걸리게 되니까요. 대비해서 전문가들이 공학적으로 계산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구조적 과부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면 다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일반인 분들은 처음부터 튼튼하게 지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요.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용도에 맞춰서 경제적으로 설계가 됩니다. 저희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연면적의 건축물을 설계해야만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겠죠.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200km, 상가나 이런 근생, 근인생활시설은 300km, 그리고 체육이나 집회시설에서는 이제 500km 까지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1인용으로 만든 나무 의자에 갑자기 건장한 남자 두세 명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시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근데 건물도 똑같습니다. 200kg으로 설계된 주택에 500kg의 하중을 주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하중이 갑작스럽게 증가한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런 문제 사항들을 점검하는 전문가들한테 신호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신호가 발생하기 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하중이 초과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뭐예요? 건물은 무너지기 전에 이런 필사적으로 이런 변이가 발생하는 신호들이 나옵니다. 단계별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먼저 하중을 직접 받는 바닥 슬래브에 크랙들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기둥과 보에 이런 응력들이 집중되면서 뼈대가 버티기 힘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둥과 보가 이제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로는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바닥이 처지거나 기둥이 휘어집니다.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마지막 단계인 이제 저항력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붕괴로 이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들은 저희가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점검, 이런 점검들을 다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점검 내용이 0.3mm가 초과하는 이런 구조적 균열들이 발생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쟁점이거든요. 하중이 넘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 벽만 좀 터서 넓게 쓰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벽을 철거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내력벽이라는 벽이 있고 비내력벽이 있습니다. 내력벽이라고 하면 저희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무게를 받고 있는 벽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력벽은 절대 임의로 철거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으로 비교를 하자면 척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겠다고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시겠다고 이 내력벽을 철거를 하시면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철거 공사를 할 때는 관리사무소 통해서 꼭 어떤 벽체가 내력벽이고 어떤 벽체가 비내력벽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공사하기 이전에도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안전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법적으로도 꼭 해야 하는 절차인가요? 네, 건축법상 구조 안전 확인이 이렇게 필수입니다. 경우에 따라 필수가 아닌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건축법 48조에 따르면 하위적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상위수용으로 변경을 할 때는 구조 안전진단 보고서를 이제 구청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 안 하시면 당연히 구청에 제출하고 연락이 오실 겁니다만 어린이집, 체육시설, 병원, 숙박업소처럼 사람이 몰리거나 짐이 무거운 곳으로 하중이 증가하는 곳으로 바뀔 때는 심사 기준이 훨씬 엄격하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해놓고 구조 승인을 못 받아서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행정 절차의 첫 단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로 듣는 설명보다는 혹시 실제로 난 사고가 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고들은 참 없어야 하지만 케이스 1번을 보시면 이게 지금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셔서 운영을 하신 사례인데요. 설계 하중인 200kg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건조 수축 균열이 아니라 이제 구조 균열이 발생된 사례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례도 있었나요? 창고를 이렇게 종교시설로 바꾼 사례입니다. 벌써부터 감이 오시겠지만 창고를 어떤 창고로 삼느냐가 중요하겠죠? 하중을 많이 받지 않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의류나 유통에서 사용하는 창고가 아니고 하중이 많이 들어가는 설비들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물건만 두던 창고에서 종교시설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서 바닥이 변이가 발생해서 처지는 결함이 발견이 된 사례입니다. 사전에 구조 안전 검토가 좀 부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 주변에는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곳은 더 위험한가요? 사람도 나이가 들면 저희가 골다공증이 오고 이런 성인 질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건물도 이렇게 오래되면 마감이 풍화되고 또 균열이 생겨서 비가 눈이 올 때 외부의 물기가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유입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주철분으로 있는 주요 구조부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미 약해질 대로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용도 변경까지 하게 되면 안쪽에만 있던 균열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노후 건축물일수록 이런 점검이 단순 검토를 넘어서 구조 안전 진단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조 안전 진단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알려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본적인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4가지 정도 스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현장 실측을 먼저 해야겠죠. 도면과 실제 건물이 같은지 또 균열이 없는지를 다 살펴보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게 노후 건축물일수록 도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가서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뀔 용도에 대해서 이제 하중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중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바뀔 용도의 무게를 계산하고 3단계인 3D 모델링을 하면서 같이 제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3D 모델링을 통해서 구조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 단계인 이제 보강 대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존 용도에서 바뀐 용도로 변경을 했을 때 하중이 얼마가 증가가 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어느 포인트에 하중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붕괴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보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강 대책을 안내를 드리고 보강안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철거 탐사를 통해서 벽 내부에 있는 철근이 간격이나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요. 간혹 도면에 있는 철근보다 더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다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비파괴로 할 수 있는 점검 중에 저희가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는 저희 슈미티엠이라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 장비를 통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현재 얼마나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강도가 설계 기준 대비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요. 어떤 점검이고 어떤 용도 변경인지에 따라서 맞춰서 점검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 안전 진단 같은 경우는 건물주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뭐 비용이랑 기간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물 기준으로 이제 현장 조사부터 보고서까지 대체로 한 약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점검이라는 게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가장 중요하시겠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고요.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점검인지 또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견적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단을 다 했는데 진단 결과에서 뭐 약하거나 위험하다라고 나올 때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나요?
물론 이제 뭐 당연히 건물주분들이 비용에 맞춰서 포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 부조보강보급이 방향성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부재 자체의 내력을 직접 키워주는 방법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섬유 시트 보강이나 탄소판 보강이나 철판 보강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다른 하나는 구조 시스템 전체를 안정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기둥과 보호 사이에 끼워 넣는 이제 가세 보강이나 트러스 보강처럼 힘의 흐름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 전체가 하중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공법도 있습니다. 건물 상태에 딱 맞춰서 최적의 처방을 저희가 내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비용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안전진단과 구조보강 같은 경우는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안전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기술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조 엔지니어링 면허가 있는 전문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홈체크 같은 경우도 약 9년 정도 되었고 저희가 지금 기술자분들이 약 45명 정도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치부터 구조 계산, 나중에 보강화 제시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익히 알고 있는 시공사나 건설사 같은 분야는 시공 분야 기술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처럼 진단업체나 이런 구조 엔지니어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축 구조 분야로 경력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술인협회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경력 기술서에도 분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이야기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조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는 점검이다 보니까 간혹 어떤 건물주나 건축주분께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실 때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낭비가 아닌가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조안전진단은 건물의 가치를 지키는 이런 핵심적인 업무고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뒤에는 제가 조금 준비한 멘트인데요. 첫 번째, 붕괴 사고를 원천 차단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두 번째, 법적 의무를 지켜서 이행 강제금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요. 셋째, 미리 점검해서 나중에 큰 공사 들어가는 걸 막는 비용 점검 효과까지 있습니다. 용도 변경, 겉모습만 바꾸시기보단 뼈대부터 튼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